안녕하세요. 한복을 그리고 알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운하영입니다. 흑요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림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한동안 그림을 그리기 싫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나만의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제가 동양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게임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디지털로 동양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한복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생각했을 때 이제 한복이라는 소재를 만나게 됐는데 그걸 그리기에 동양화 기법이 어울릴 것 같았고 저한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게 게임 회사를 다녔으니까 PC랑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익숙하고 손쉽고 뭐 지금 와서 재료 다 꺼내놓고 먹갈고 그리는 것보다 훨씬 손쉬웠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특이한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어릴 때부터 디즈니도 정말 좋아하고 이제 서양 전래동화 디즈니의 원작이 아무래도 서양 전래동화가 많았기 때문에 좀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디즈니 팬아트도 많이 그리고 있고 또 미녀와 야수를 제가 또 좋아하는 동화라서 그걸 한복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디즈니 코리아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엠마 왓슨이 출연한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 포스터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이후로 지금도 콜라보레이션을 자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디즈니 성덕인 셈이죠. 네. 제가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한동안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게임 그래픽 작업에는 제 그림을 그리지 않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늘 남이 그리라고 하는 그림만 그려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 입시도 그렇고 뭐 대학에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게임 회사는 뭐 당연히 예, 돈 주시는 분이 그리라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도 당연히 남이 시키는 그림을 그렸고 그러다 보니 약간 내가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은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한복이라는 소재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황진이라는 드라마 사극을 보고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예쁜 한복을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복을 원래 많이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리지 말고 뭔가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그릴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전래동화는 예를 들어 뭐 흥부놀부 뭐 이런 거 한복 입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면 너무 뻔하지 않나? 좀 재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뭐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대중적인 그런 동화에 그런 캐릭터에 한복을 입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문화가 이 정도로 이제 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한류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드라마 킹덤 같은 경우에도 뭐 갓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거나 뭐 호미를 그렇게 살려고 한다든지 보면은 브라질에서도 요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한국 드라마나 뭐 영화의 영향도 클 것 같고요. 브라질에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또 한복같이 전통 복식이나 뭐 사극을 통해서 뭐 전통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굉장히 기쁜 일이고 정말 이런 문화 교류가 앞으로도 많이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제가 집필한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 여자편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자편 집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남자편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뭐
저의 그 작품 활동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서양 동화의 한복을 입혀서 재해석하는 작품도 계속해서 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한복이 이렇게 서양 의복은 몸에 맞춰서 아예 입체로 딱 재단을 하잖아요. 어깨의 선이라든지. 근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평면 재단이라서 바닥에 눕혀놓으면 평평하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입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몸에 맞춰서 생겨나는 선들이 있어요. 그 선이 굉장히 아름답고 저는 그게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한복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복 치마 같은 경우에 몸에 딱 맞춰서 입고 막 지퍼를 올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이렇게 둘러서 자기의 몸에 맞게, 그러니까 옷을 정말 자기 몸에 맞춰서 입고, 그리고 또 풍성하기 때문에 바람의 옷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겨나는 선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 선도 또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한복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질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게임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네, 전공은 동양화를 했잖아요. 사실 게임 회사랑 굉장히 관련이 없는 그런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 막 들어왔을 때는 저보다 이제 젊은 분들, 나이가 어린데 먼저 일을 시작해서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게임 그래픽을 너무 잘하는 분들 부러워하면서 내가 왜 대학을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저의 그림을 찾고 있을 때는 내가 대체 게임 회사를 왜 다녔나 이럴 거면 이렇게 동양화 기법으로 또 그림을 그릴 건데 게임 회사 왜 그렸지? 게임 회사를 왜 다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제 독특하다고 하시는 그 그림이나 느낌이 제가 디지털로 동양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답은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 그림이 제가 살아온 역사 같은 거를 그냥 표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디즈니나 뭐 서양 동화, 사실 전래 동화도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동화라는 동화는 다 좋아하고 디즈니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 동양화를 전공하고 게임 회사에서 디지털 작업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다 섞여진 그 그림이 나온 건데 근데 저도 내가 나만의 그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는 이것도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같고 저것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 같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버리는 시간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고민했던 시간 내가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들이 결국은 다 현재의 제 그림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자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